안녕하십니까, 속박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사하기 전까지 했었던 인테리어 작업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고요. 오늘은 이사 온 이후에 남은 인테리어 작업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에 비용이 얼마나 들었는지 소상하게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보시는 바와 같이 총 4단계의 과정 중에 1, 2, 3번까지는 이사하기 전까지 어떻게든 해서 완성을 했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이사를 했어요. 아내하고 딸하고 같이 와인 한 잔을 같이 했죠. 잘 살아보세요 하고. 베란다 단열 공사를 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되는 게 있었어요. 그것은 안방의 드레스룸 부분을 아내가 자기 개인 서재로 쓰기를 원해서 그거를 서지화 시켜주는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단열 작업도 추가로 한 것이었고, 아이소 핑크로 단열 작업을 했다고 했는데, 그런 후에 그 단열 벽지 붙이는 게 있어요. 그 단열 벽지로 이중 단열을 다 해줬어요. 그 보시는 바와 같이 책상하고 책꽂이도 새로 구입해서 놔주고, 컴퓨터는 이제 전에 썼던 거를 놔줬는데 새 컴퓨터가 있으면 좋겠다고 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컴퓨터도 새로 예쁜 걸로 조립을 해서 바쳤습니다. 그 아내가 교사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아내 동료분들이 와서 집들이를 했을 때 이 공간 굉장히 부러워하더라고요. 드레스룸으로 그냥 썼으면은 보나마나 이제 창고가 됐을 텐데 더 좋은 용도로 쓸 수 있게 돼서 저도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베란다에 단열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딸아이가 쓸 방 베란다부터 먼저 작업을 했어요. 작업을 하느라고 사진을 찍어 놓은 건 많지가 않은데, 주요 작업 내용은 여기는 베란다의 세면 벽과가 샤시 부분을 제외한 벽면 전체와 천정까지, 여기에는 아이소 핑크가 아닌 이보드라는 단열재를 썼어요. 벽면과 천정 모두 이보드라는 단열재를 써서 단열 시공을 했고요. 이보드라는 단열재는 직접 페인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보드를 선택을 한 건데, 최종적으로는 단열 벽지를 붙여서 이중으로 단열을 하는 걸로 그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부상을 입었어요. 그 손가락의 인대가 끊어졌는데, 새끼손가락에. 지금 사진은 다치자마자 응급처치해 놓은 사진이고요. 병원 가서 진찰하고 6주인가 그렇게 있어야 된다고 해갖고 6주간 또 쉴 수도 없고, 그래서 다친 손을 가지고 계속 작업을 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완성한 딸아이 방의 베란다입니다. 바닥에는 타일 카페트를 깔아서요, 굉장히 촉감도 좋고 그 인테리어 컨셉에도 맞게끔 깔아줬고요. 그리고 지금 사진은 최종적으로 수납장 설치하고 그 책꽂이 설치하고 이렇게 해서 사용 중인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다용도실 단열 작업인데요. 다용도실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세탁기를 놓은 상태에서 세탁기를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고 하면서 작업을 해야 했어요. 근데 손가락을 다쳤기 때문에 더 힘들었죠. 그 다용도실은 외벽 부분에만 이보드를 시공을 했고요. 안쪽 벽에는 특별히 뭐 단열 작업을 하지 않고 외벽 부분에 이보드 시공하고 천정에는 이보드와 단열 벽지로 시공을 했어요. 그래서 이보드를 시공한 부분은 사진에 보는 바와 같이 그레이 컬러로, 포인트 컬러로 페인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딱 보면은 저 회색으로 보이는 저 부위가 이보드를 시공한 부위예요. 안쪽 벽과 이런 데는 다 페인트 시공을 했고요. 그리고 사진에는 안 나타나 있는데 그 바닥의 타일은 타일 광택제로 싹 청소를 하고, 그다음에 줄눈 시공을 새로 했어요. 줄눈 메꾸미를 사다가. 지금 요 사진은 방금 찍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모습의 사진입니다. 커튼 뒤로는 수납 공간으로 쓰고 있고요.
그리고 이 사진은 이제 수전 사진이에요. 여기까지 이제 다용도실 공사를 마치고 앞베란다를 마지막으로 작업을 합니다. 앞베란다 부분은 오른쪽 사진에 보이는 부분에 이제 그레이 컬러 부분이 기둥인데 거기에도 이보드 시공을 하고 벽 쪽에도 이보드 시공을 했고요. 천장하고 방 쪽에 있는 벽체는 별다른 시공 안 하고 그냥 페인트만 시공을 했고요. 바닥 역시 안방 베란다 부분은 몰드 써야 되기 때문에 기존 타일 그대로 쓰고 저기에도 역시 그 타일 클리너로 타일 청소를 깨끗하게 하고 줄눈 시공을 다시 했죠. 그리고 거실 베란다 부분 역시 벽면에는 이보드 시공을 하고 페인트를 했고요. 이쪽 부분에는 작은 방과 똑같은 타일 카페트를 깔아줬어요. 이 카페트를 깔아 놓으면은 좋은 게 겨울에 발이 차갑지 않아서 좋고 여름에도 덥지 않아요. 바닥이 까칠까칠한 느낌이 있어서 촉감이 되게 좋고 꼬마들이 오면은 저기를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베란다에 뭐 지저분해서 고민이신 분들 저 타일 카페트 시공하는 거 한번 권하고 싶어요. 저게 얼마 안 해요. 저 큰 베란다, 작은 베란다 저 공간 까는데 효성에서 나온 타일 카페트인데 126,000원이에요. 그리고 저 브라인드도 설치를 했는데 브라인드도 제가 직접 인터넷으로 사이즈 재서 주문을 해서 설치는 직접 한 거고요. 비용이 9만 얼마 들었어요. 그래서 베란다도 완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베란다는 이렇게 조그만 스툴 2개와 티 테이블을 놔서 뭐 흔히들 하는 커피 타임도 갖고 뭐 그러려고 했는데 커피 타임보다는 날 풀리고 그러니까 아내가 저기에서 일을 많이 하더라고요. 안에 공부 공간이 되고 있어요. 여기까지가 이제 인테리어를 이제 다 했고 제가 11월 달에 이사를 했는데 요거까지 하는데 딱 12월 23일 날 끝났어요. 이것까지 다 하는데.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 해를 안 넘기려고 했고 되도록이면은 크리스마스 전에 끝내고 싶었는데 다행히 크리스마스 전에 끝낼 수가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겨울을 나고 봄이 돼서 이제 준비를 한 게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거였어요. 근데 그 아파트에 태양광 패널은 내가 달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달 수 있는 게 아니라서 1월 달에 태양광 패널 설치에 관한 안건을 올려서 통과를 시켜서 미리 승낙을 받아 놓은 상태에서 이 태양광 패널을 5월 달에 설치를 했어요. 요거는 그래서 제가 태양광 그 전기선 빼놓을 때의 이제 모습인데 에어컨 설치 배관까지 고려를 해서 미리 감안을 해서 구멍과 마감을 해 놓은 건데 실제로 태양광 패널 설치하고 한 달 후쯤에 에어컨 설치를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저는 성격이 이게 좀 뭐 이렇게 선 보이고 이런 거 굉장히 싫어하는 성격이거든요. 역시나 에어컨 배관이 이렇게 층층 감아놓은 배관이 이렇게 막 보이고 그러는 거 굉장히 싫어해요. 사진처럼 그 에어컨 배관용 몰딩이 따로 있거든요. 그걸 구해서 배관 몰딩 할 거를 감안을 해서 배관 작업할 때 아저씨들을 약간 좀 귀찮게 해드리죠. 그 배관 작업도 아주 깔끔하게 잘 됐고요. 요거는 이제 안방으로 가는 실내기 배관 모습이에요. 그래서 안방에 있는 그 실내기에도 저렇게 배관이 안 보이게끔 저렇게 신경을 좀 썼습니다. 이 집은 화장실하고 중문이 새로 공사된 지 얼마 안 된 상태의 집을 제가 구했기 때문에 제가 따로 손볼 데가 없어요. 그래서 특별히 뭐 소개시켜 드릴 거는 없고 현관은 제가 칠한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중문 모습이에요. 걸레질밖에 한 게 없습니다. 따로 손댄 거 하나도 없고 원조 주인이 한샘으로 그 메쉬 그릴이 들어가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소소하게 한 게 이렇게 각 방마다 그 말발굽을
다 달아줬어요. 그러니까 여름 되니까 이제 창문 열어놓으니까 바람 때문에 문이 쾅쾅 닫히곤 해갖고 방마가 저걸 달아줬죠. 그리고 화장실은 이게 원래 화장실 그대로예요. 제가 손본 거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반대 쪽, 변기 쪽도 특별히 손댄 거는 없고요. 사진에 보이는 드라이 놓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위에 센서 등하고 그 정도만 제가 추가로 달아줬지 제가 손댄 부분은 일절 없습니다. 화장실도 이 사람들이 한샘 제품으로 다 설치를 새로 한지 얼마 안 된 상태예요. 그래서 이렇게 센서 등을 달아서 밤에 화장실 갈 때 굳이 화장실 불 켜고 들어가지 않아도 되게끔 불 켜면은 잠 깨잖아요. 그 다음에 또 화장실에 한 게 샤워기에 이렇게 수온 표시하는 센서를 달았는데 저거는 비추천이에요. 저게 내구성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한 6개월 쓰면 망가집니다. 가격도 싸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 더 새로 사서 또 달았는데 또 역시나 한 6개월 쓰니까 맛이 가요. 그래서 지금은 없어요. 그때 버렸어요. 제가 한 거 중에 유일하게 실패한 부분이 저 센서예요. 그리고 여기는 제가 집안에 화장실 말고도 그 센서 등을 달아놓은 데가 있는데요. 그 한 군데는 주방이에요. 이게 싱크 상단장에 달아놓은 센서 등이고요. 이렇게 두 군데를 달아서 밤에 뭐 자다가 물을 마실 일이 있거나 아니면 간단히 뭐 커피를 끓이거나 뭐 이럴 때 또 굳이 귀찮게 주방 등 안 켜도 되게끔 그렇게 해놨죠. 굉장히 편리해요. 큰 베란다에도 센서 등을 설치해 놨어요. 저 아래쪽에 저 조그만 게 저게 센서 등이거든요. 밤에 베란다 나갈 때 굳이 또 베란다 등을 안 켜도 되게끔 그렇게 해놨고요. 그 다음에 이 집에 좀 소소하게 또 신경을 쓴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배전판 커버예요. 이렇게 옆으로 밀면은 배전판이 나오고요. 스르륵 닫으면은 그림 액자처럼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마치 그림을 나란히 걸어 놓은 것처럼 그렇게 효과를 받고요. 그 오른쪽에는 진짜 그림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싱크대 그 음식 탈수기예요. 저 가운데 버튼을 누르면은 이제 이렇게 돌아가 가지고 개수대에 걸러진 음식물을 탈수시키는 건데 이게 뭐 바짝 탈수되지는 않지만은 그 음식물 쓰레기통으로 옮길 때 물이 뚝뚝 떨어지진 않으니까 저것도 아주 잘 산 물건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저희 집 어떻게 보면 두뇌예요. 두뇌. 뭐냐면 저게 나스라는 거거든요. 집안에 있는 컴퓨터들이 모두 네트워크로 묶여져 있어요. 그래서 A 컴퓨터에서 한 작업을 저장을 하면은 자동으로 저 나스에 저장이 되고요. 그래서 B 컴퓨터에 가서 A 컴퓨터에서 했던 작업 파일들을 그 나스를 통해서 B 컴퓨터에서 작업을 해서 또 저장을 해 놓으면은 자동으로 나스에 저장이 되고, 그거를 C 컴퓨터에서 불러내서 C 컴퓨터에서 작업을 해서 저장하면은 이런 식으로 모든 컴퓨터를 다 공유를 할 수가 있고, 그것뿐 아니고 외부에서도 할 수가 있고요. 외부에서 태블릿이나 핸드폰이나 아니면은 뭐 외부에 있는 다른 PC에서도 연결을 해서 집에 있는 문서나 무슨 작업 파일들 불러와서 프레젠테이션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일을 한다거나 해서 또 저장을 하면 자동으로 여기 나스에 저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클라우드 서비스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클라우드 서비스는 용량에 제한이 있고 뭐 영화 파일들 막 수십 기가 수백 기가 막 이렇게 저장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얘는 기본으로 들어있는 저장 공간이 8테라예요. 8테라. 그 다음에 어디서든지 PC든 모바일 기기든 집안에서든 집 밖에서든 저 안에 든 파일들을 일을 하거나 음악을 듣거나 영화를 보거나 다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요거는 거실 TV에 연결되어 있는 빨간불 들어있는 게 뭐냐면은 일종의 컴퓨터인데 OS가 윈도우가 아니고 안드로이드 OS예요. 또 이제 인터넷에 다 연결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TV로 뭐 유튜브를 한다든지
아니면 나스에 저장된 뭐 영화나 음악을 듣는다든지 그런 거 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환경 때문에 처음에 공사할 때 통신 라인부터 굉장히 신경을 쓴 게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이게 일단은 유선 라인이 모두 다 그 초고속 인터넷에 대응될 수 있는 것들로 되어 있어야 되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랜선 집들이란 거를 본의 아니게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일단은 저희 집의 특징은 유선이든 무선이든 유비쿼터스에 최적화되어 있다고 해야 되나요? 그 네트워킹을 굉장히 편하게 할 수가 있어요. 두 군데나 와이파이 익스펜더를 설치해 놨어요. 하나는 딸아이 방 베란다에 해놨고요. 또 하나는 주방에 해놨어요. 그래서 집안 어디에서든지 와이파이 2G, 5G 쾌적하게 다 사용할 수가 있고요. 집안 어느 구석이든 다 풀로 뜹니다. 여기까지가 보여드릴 건 다 보여드렸고요. 공사한 거 다 보여드렸고, 이제 비용을 알려드릴게요. 총 비용은 첫 번째로 이제 그 인테리어 업자를 쓰면서 들어간 비용이 보시는 바처럼 도배장판, 싱크, 붙박이장 뭐 이런 거 다 해서 777만 9천 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셀프 인테리어 하는데 들어간 비용은 보시는 바와 같이 438만 3,945원이 들었고요. 각각의 그 자재 비용은 다 최고급 자재를 써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총 비용이 A, B 해서 얼마가 들었냐면은 1216만 2,945원이 들었습니다. 그 제가 1,000만원에 3,000만원 이상 든 효과의 인테리어를 하겠다고 했는데 1,000만원은 조금 넘었죠. 1,000만원은 조금 넘었는데 제가 1,000만원에 맞추려면 맞출 수는 있었어요. 가령 그 셀프 인테리어 비용 중에 저기에서 반은 제가 줄일 수가 있어요. 가령 곰곰이 부자재 저것도 반 이상 줄일 수가 있고, 페인트도 저게 벤자민 무어 페인트를 써서 72만 원이 들었지, 만약에 노루표 페인트 이런 걸로 했으면은 한 3, 40만 원이면 했을 거예요. 그리고 스위치 이것도 제가 개당 2만 원에서 4만 원짜리 썼다고 했잖아요. 저것도 뭐 3, 4천 원짜리 썼으면은 10만 원도 안 들죠. 그리고 전등도 저거보다 싼 전등 얼마든지 있어요. 그리고 문손잡이나 인터폰 도어락도 마찬가지고, 싼 거 썼으면은 반값이면 저것도 되고, 단열재 저것도 생각보다 많이 나왔죠. 그 베란다만 단열재 붙이는데 78만 원이에요. 저것도 KS 마크 붙은 제일 비싸고 좋은 거를 써서 저렇게 나온 거고, 싸구려 불 붙이면 확 불 붙는 그런 거 썼으면은 저것도 뭐 30만 원? 그 정도면 됐을 거예요. 뭐 그렇게 하면은 뭐 200만 원도 안 들었을 거예요. 그러면은 1,000만 원 안쪽에도 맞출 수가 있으나 내가 내 집으로 하는데 굳이 그 비용을 아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최고급 자재를 쓰다 보니 비용이 좀 오버한 거죠. 그러나 맞추려면 얼마든지 맞출 수 있었다는 거,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반감 이게 아니죠. 그런데 법원의 제일 중요한 어떤 중간쯤 되는 그 허리 역할이